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12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강의고요. 자, 우리 학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모두 리포트로 전부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한 번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기가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미안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리포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 전에 먼저 안내를 주고 요대로 좀 많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 29일이 중간고사죠. 그리고 7월 6일이 이제 마지막 15주차 기말고사예요. 자, 우선 우리가 언제까지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느냐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는 6월 29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15주 차인 7월 6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3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 수업이 상대평가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모든 수업이 모두 다 절대평가로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리포트를 정성 들여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절대평가 형식으로 제가 리포트 점수를 줘서 이번 학기 학점을 이렇게 부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한을 절대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재량평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연 제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점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우리 시험 대체 리포트는 절대로 이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포트 표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리포트 표지 안에는 이렇게 수업명, 자, 우리 수업명, 그리고 학번, 그리고 성명, 그리고 제목은 중간고사 리포트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표지에다가 반드시 요 네 가지 정보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MS 워드나 또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MS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작성을 좀 해주세요.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출석 과제물이나 또는 재량평가 리포트를 제출할 때 이 규칙을 조금 준수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평가 점수에다가 조금 작게나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자기 마음대로 보내게 되면 제가 메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 점수가 안 나갔다 또는 출석 체크가 안 되었다 뭐 그런 친구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빠지지 않게 시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모두 다 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매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 책임 안 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S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작성했다면 그 파일 제목은 자 수업명 적어주고 그리고 언더바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적어주고 그리고 언더바를 하고 성명으로 해서 파일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 좀 지켜주세요. 네, 이거 나중에 그냥 이름만 덜렁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수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제목도 요 파일 제목하고 동일하게 설정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파일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 제목하고 동일하게 이메일 제목도 똑같이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글씨체를 사용을 하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든 그리고 리포트 분량을 어떻게 하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좀 작성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풀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배점을 줄 거지만 정확하게 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기 혼자만 알 수 있게끔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제3자가 볼 때 아주 보기 좋게 조금 가독성 있게 정성을 들여서 좀 이쁘게 작성해서 제출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리포트라도 보았을 때 채점을 좀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점수가 좀 많이 부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출 기한을 조금 엄격하게 준수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깜빡했다고 어제 보냈는데 깜빡했다고 뭐 이런 것들 통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제가 그 날짜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중간고사가 6월 29일까지 제출이다. 그럼 제가 화요일날 오전에 열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열었는데 그 화요일까지 이렇게 열어볼 건데 만약에 수요일날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수치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한 리포트라고 간주가 되면 그 두 개 모두 다 0점 처리를 해버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출석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어떠한 내용을 적더라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출석 과제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출석 체크를 해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읽어보지는 않겠죠.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동일한 과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뭐뭐 하고 네, 이렇게 좀 있어요. 네, 요거 만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보고 판단이 되면 모두 다 0점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체하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석 과제물 또는 재량평가 리포트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공부를 하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리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자 30점이 배점이 되겠죠. 상당히 큰 점수예요. 상당히 큰 점수. 자, 우리 기본 점수 같은 것들 없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리포트를 보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잘 읽고 잘 내용을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랄게요. 자, 제가
우리 게시판에다가 요 해계 처리 문제 28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 28문제는 전부 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것들이죠. 자, 요렇게 28문제를 제가 올려 놓을 거예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올려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계 처리 문제를 먼저 해계 처리를 합니다. 자, 단순하게 해계 처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 해계 처리를 하면서 해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해계 처리를 잘했으면 응당 그에 합당한 점수가 나가겠죠. 하지만 그 해계 처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해계 기준을 언급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 활동들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가점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요 해계 처리를 하고 나서 이 해계 처리를 모두 다 하나의 동일한 사업눈도 내에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동일한 사업눈도 내에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0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모두 다 0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현금이 0인 상태에서, 현금 계정이 0인 상태에서 계속 회계 처리 문제가 현금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금액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대로 그 금액을 이 재무상태표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하고 그 회계 처리를 하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비상식적인 건데 나오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여기 회계 처리 28문제를 전부 다 풀이를 한 다음에 요 회계 처리한 내용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옮기는 학습 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걸로 리포트를 제출을 한 거예요. 회계 처리하는 문제까지는 교재에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어떤 친구들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상당한 시간을 써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이러한 능력은 배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도 옹지세무대학교에 우리가 회계와 세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리포트 제출 기한까지는 한 2주간 정도가 있어요. 네, 몰입해서 하게 되면 빠르면 하루,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2, 3일 정도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사항들은 될 거예요.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자,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도 동일하게 100점이 30점입니다. 자, 중간고사는 우리 재무회계 쪽으로 쏠려 있다면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원가회계에 쏠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챕터 1하고 2에서 배운 우리 원가의 기초 개념 그리고 원가 흐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준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이렇게 세 문제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개별원가 그리고 종합원가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눈에 그 완전히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개별원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어떤 그 종합원가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차이점만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누구한테 점수가 더 많이 갈까요? 물론 개별원가, 뭐 개별원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상세하게 기술하는 친구들한테 점수가 많이 가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봐, 그 생각을 좀 해주고 충분하게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리포트를 작성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그 뭐냐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자 선입 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 그 구분해서 우리가 그 뭐냐 계산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물량의 흐름을 선입 선출법으로 하는 경우와 그리고 평균법으로 하는 경우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요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 간단한 계산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라고 2번 문제를 지금 그 출제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제가 그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가라고 2번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 실제 계산 문제를 풀이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자료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보다 약간 난이도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마무시한 거는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문제고 요 밑에는 물음입니다. 요 물음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그 뭐냐 계산 근거를 들어가면서 정답을 우리가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자, 지금 보자. 자, 지금 제가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쓴 거죠. 지금 제가 기한을 지켜라, 기한을 지켜라, 그리고 표지 만들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라, 제목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작성해라, 그리고 정성들을 작성해라, 그리고 베끼지 말아라, 다른 친구들 베끼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리포트를 잘 작성해서 좋은 학점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충분히 이해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개별 원가 계산이 무엇인지 이미 공부를 조금 한 상태인 거죠.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는 말이죠. 그죠? 작업별.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에서도 자, 작업, 그죠? 자, 먼저 개별 작업에 대해서 제조 집적비, 그러니까 우리 집적 노무비, 집적 재료비, 그러니까 이런 집적비를 직접적으로 부과, 그러니까 집계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집적비가 그거 뭐냐 부과가 되고 나면 이제 개별 작업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이제 집계를 하겠죠. 왜요? 이제 간접비를 이런 식으로 뿌려줘야 되거든요. 자, 간접비가 집계가 되고 나면 배부 기준율, 그러니까 우리 배분율을 구할 거예요. 그 배부율에 따라 가지고 간접비를 배분하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이 끝나는 거죠. 이런 집적비는 개별 작업별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부 기준율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집적비는 여기서 끝나고 모두 다 간접비. 자, 간접비를 집계하고 배부율을 만들고 그 배부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로 되어 있는 게 개별원가 계산인 거죠. 자, 그래서 자, 개별 작업, 헬리콥터를 만드는 작업장,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장, 여객기를 만드는 작업장 모두 다 개별 작업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집적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장에 바로 부과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별 작업에 부과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한 다음에 배부율을 잡고, 그죠? 배부율을 잡고 이 배부율에 따라 가지고 작업별로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우리 제조 간접비를 그러면 어떻게 배부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는 제조 부분별, 그러니까 작업별로 각기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의 배부 기준을 선정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죠. 자, 보조 부분이든 제조 부분이든 관계없이 이런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 제조 간접비 모두를 집계를 한 다음에 공장 전체에 해당하는 배부율을 정한 다음에 개별 제품에다가 배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두 번째, 요거는 부문별, 그러니까 작업별로 다른 배분율을 적용해서 배부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챕터 1, 2에서 살펴봤어요. 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해서 자, 뭐 상호 배분법, 그리고 뭐 단계 배분법, 뭐 직접 배분법 이러한 배분 방법을 선택해서 제조 부분으로 제조 간접비를 넘기고 여기 있는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까지 합산해 가지고 우리 제품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배부율이 아니고 조립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부율을 가지고 개별 제품에다가 뿌리는 거고, 그리고 검사 부분은 검사 부분 나름의 배부율을 선택을 해가지고 개별 제품에 이런 식으로 뿌린다 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공식이 나와 있어요. 뭐 분별 제조 간접비를 분별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2교시 때 이제 우리가 실제 개별원가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서 제가 공식을 하나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식을 꼭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이곳으로 마치고 이제 2교시 때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텐데,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는 지금부터는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면 12주차 1교시 수업을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